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각 많은 둘째 누나입니다. 네, 농담이고요. 네, 생각 많은 둘째 언니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이에요. 맨날 오랜만이지만 그래도 꿋꿋이 오랜만입니다. 드디어 무더운 8월이 가고 아직 가진 않았지만 오늘이 29일 새벽이니까 지금이 그래도 거의 다 지나갔죠. 왜 둘째 누나 드립이냐 갑자기 뭐 이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제 채널을 8월 동안 뜨겁게 달궜던 이 메갈리아 영상 2개 덕분에 저의 최근 28일 이제 구독자 및 비구독자의 그런 성비가 완전히 그 전달하고 이렇게 뒤바뀌었어요. 제가 수치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7월 한 달의 남녀 성비라면은 짜잔! 바로 이것이 저의 최근 28일, 즉 8월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동안에 이 제 영상을 본 분들의 남녀 성비입니다. 물론 구독자는 여전히 여성분들이 많이 계시기는 하지만 제 친구한테 보여주니까 막 걔가 저를 놀리면서 야 이제 둘째 언니 아니라 둘째 누나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러길래 네, 오늘의 오프닝에 그냥 살짝 장난을 쳐봤습니다. 네, 지난번 영상은 저한테는 꽤 의미 있는 경험이었어요. 이 이전 작업들도 분명히 의미 있는 작업이었지만, 저로서는 약간, 뭐랄까, 카테고리가 다른? 역시 뜨거운 현안을 다룬다고 하는 게 확실히 전혀 다른 방향이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었고, 실제로 의미 있는 대화를 같이 나눈 분들이 몇 분 계셔서 그분들께는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 메갈리아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여기 와서 푸시는 많은 분들을 또 만날 수가 있었고 또 이 뭐랄까 메갈리아 감별사와 메갈리아 옹호자 감별사를 직업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만났고 또 뭐 많은 분들 그냥 심심해 보이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남들 욕하니까 같이 욕해야지 숟갈 얹고 가는 분들도 계시고 많은 분들 그러니까 제 채널에 애착은 없지만 제 컨텐츠가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이 많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좀 경험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깜짝 놀란 거는 누군가가 저의 영상을 봤다는 것만으로 저에게 너무나 당연하게 이제 훈계를 하거나 뭐 잔소리를 할 수 있고 그 잔소리를 듣지 않으면 이제 매우 나쁜 사람 취급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라고 하는 점이었어요. 정말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 채널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간단히 말해서 이 채널은 오픈된 채널이지만 퍼블릭한 채널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누구나 와서 제 영상을 볼 수 있고 또 누구나 원칙적으로는 제 게시물에다가 댓글을 달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는 관공서도 아니고 학교도 아니고 청와대도 아니고 의회도 아니에요. 여기는 그냥 저라고 하는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굉장히 개인적인 어떤 인터넷의 공간입니다. 오픈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적인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공익을 위해서 제가 이 채널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제가 좋아서 하는 채널인 거고 제가 좋아서 하는 이 작업을 좋아해주는 다른 분들이 함께 꾸려가는 굉장히 운 좋게 태어난 임시적인 공간이란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민원을 넣으시면 곤란합니다. 민원은 동사무소로 제가 원하는 영상을 저는 만들 자유가 있고 물론 도의적인 어떤 표현 받아들여질 수 있는 표현의 한도 내에서 그렇겠죠. 저는 그럴 자유가 있고 여러분들에게는 물론 제 영상을 좋아할 자유와 싫어할 자유가 있어요. 뭐 욕을 할 자유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이 제 게시판에 와서 욕을 할 자유가 있듯이 저에게는 그 욕을 지울 자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그 권한이 없지만 저에게는 있습니다. 왜냐? 이 채널은 제가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저의 컨텐츠가 나쁘고 그리고 저의 댓글 정책이 잘못됐고 그러면 자연히 구독자들이 떠나가겠죠. 그리고 그것이 저에게 가장 슬픈 일이겠죠. 하지만 아직 구독자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저의 컨텐츠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니 저는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냥 그런 거라고요. 제가 유튜브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제 영상을 본 모든 사람들이 해대는 뭐 말도 안 되는 비난이나 욕설들을 달게 받아야 된다라고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기준에 예의에 맞지 않는 글을 삭제하는 거, 그리고 제 기준에 대답할 이유를 별로 알 수 없는 댓글에 댓글을 안다는 거, 뭐 이런 걸 가지고 잔소리를 안 했으면 좋겠다. 물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애초에 저한테 그런 잔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지금 이 얘기를 굳이 영상으로 왜 하는가?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답답해. 제가 좀 흥분했죠. 자, 흥분을 가라앉히겠습니다. 제가 또 약간 잔소리에 약한 사람이기도 해요. 잔소리 들으면 엄청 빡쳐요. 가을이라고 좀 선선해졌다고 생각했는데 혼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더워졌네요. 우리는 인터넷을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쓰면서 배우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인터넷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 온라인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어떤 존재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계속 배워나가는 중에 있다고 생각해요. 온라인에서 만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어떤 예의 범절을 가질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도 당연히 그 안에 포함되는 거죠. 지금 사회적으로 나쁜 댓글들, 악플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죠. 근데 그 모든 이제 악플들 내지는 이제 곱지 않은 말들을 이렇게 한 큐에 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 방법은 없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내가 속해 있는, 내가 영향이 미치는 공간에서라도 좀 다른 문화를 만들어 가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동참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생각이 다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얼굴을 보고서 얘기할 때 우리가 갖는 어떤 매너가 있듯이 그런 매너를 온라인에서도 가지자고요. 적어도 제가 운영하는 공간에서는 저는 그런 태도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저의 하소연이랄까, 뭐 속상한 얘기랄까 그런 거를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하며 오늘의 컨텐츠를 얘기하도록 합니다. 8월 한 달 뭔가 갈등과 미움과 분노와 이제 이런 것들로 가득했던 저의 채널을 정화하는 의미에서 약간은 좀 신성하달까? 신성까지는 아니지. 좀 경건한 텍스트를 가져왔어요. 바로 짜잔. 네, 페터 비에리의 삶의 격이라는 책이고요. 부제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방법. 이거는 제가 별명을 얘기하자면 존엄성 사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존엄성 사전은 은행나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이 페터 비에리라고 하는 분은 사실은 다른 이름으로 이제 작가로 활동을 하시는 분이에요. 리스본행 야간열차라는 소설책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네, 그 리스본행 야간열차를 파스칼 메르시어라고 하는 이 필명을 가지고 쓴 작가가 사실은 이 페터 비에리 아저씨랄까, 백발의 할아버지 같이 보이는 이 분입니다. 존엄성이라는 말을 여러분은 언제 처음 들어보셨어요? 저의 기억은 거슬러 올라가 중학교 3학년 때 도덕 시간에 였던 것 같은데, 인간은 뭐 존엄하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저는 굉장히 멘붕에 빠졌던 기억이 납니다. 왜인고 하니 도대체 인간이 이렇게 지리멸렬하기 짝이 없다는 것을 16년 살면서 매우 느껴왔는데 어찌 이런 인간이 갑자기 대뜸 존엄하다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이게 무슨 도덕교과서 같은 소리인가? 도덕교과서긴 했지만,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를 갑자기 도덕책에서 접하고 이제 쇼크에 빠졌던 거죠. 그때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물론 이제 지금이야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 개념의 발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인류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가슴 깊이 느끼고 있는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만약에 이 페터 비에리의 삶의 격을 만났었더라면 조금은 빨리 그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컨셉을 이해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아마 그때 이 책을 봤으면 이해를 잘 못했을 수도 있어요. 조금 어렵거든요. 약간 그런 이제 개념어들이 많이 써 있어서 말이죠. 이 책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전처럼 보시는 거를 추천드릴 책이에요.
간단히 말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거가 좀 힘듭니다. 일단은 페이지 굉장히 두껍기도 하고 그리고 좀 졸려요.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거를 한 서너 번 시도를 해봤는데 매번 잠들어서 그래서 그거는 그냥 포기했고 이제 목차를 보고 그때그때 읽고 싶은 부분을 이제 읽는다라고 하는 독서법을 이제 택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을 제가 구구절절히 설명하는 것보다 이 책의 앞부분을 조금 같이 읽어드리면 제가 왜 이 책을 이 8월의 메갈리아 영상 사태를 겪고 나서 가져왔는지를 조금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에서 내가 말하는 존엄이란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특정한 방법이다. 그것은 사고와 경험, 행위의 틀이다. 존엄한 삶의 형태를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내가 타인에게 어떤 취급을 받느냐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차원은 내가 관계 맺고 있는 타인들에 관한 것인데 이번에는 그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그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즉 내가 타인을 대하는 생각과 태도라는 측면에서 이해하는 것이다. 세 번째 차원에서의 접근 역시 결정권은 나에게 있다. 그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다. 우리는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한다. 나 자신을 보고 평가하고 대접하는 방식 중에 어떤 것이 나의 존엄성을 세워주는가? 즉, 남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나는 남을 어떻게 대하는가? 나는 나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이 세 가지 물음, 세 가지 경험의 종류, 세 가지 분석의 차원은 모두 존엄성이라는 개념으로 흘러 모인다. 이 세 가지가 한 곳에 모여야 개념을 이루는 밀도가 더욱 조밀해지며 무게감을 지니게 된다. 이런 느낌인 거죠. 되게 마지막 말이 재미있어요. 아무쪼록 독자가 사고 자체만이 아니라 이러한 사색의 리듬에 휩쓸려 들어왔으면 좋겠다. 큰 따옴표. 사실 아주 새로운 것은 없었어. 이미 알고 있는 내용도 많아. 하지만 누군가가 그것을 말로 정리해 주었다는 점이 마음에 든다. 그리고 사고의 주변에 머무를 뿐 명확하고 뚜렷하게 규정 지을 수 없는 것들도 실제로는 아주 많다는 것을 저자가 숨기지 않았다는 점도 좋다. 큰 따옴표 닫고 이 책을 읽고 누군가 이렇게 말해준다면 나는 목표를 이루었다고 안도할 수 있을 것이다. 네, 너무 상냥한 책이죠? 네, 이 책의 태도는 그렇습니다. 눈치 빠른 분들이야 제가 왜 이 책을 지금 집어들어서 여러분하고 같이 읽으려고 하는지를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저는 지난 메갈리아 영상에서 제가 다루고 있었던 주제 자체도 존엄에 관련된 것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댓글에서 많은 사람들이 천착했던 부분 역시 인간의 존엄이라고 하는 주제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이 존엄성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방금 읽어드린 것처럼 존엄성이라고 하는 건 내가 남을 그리고 남이 나를 그리고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판단과 성찰과 이런 것들이 쌓여서 어떻게 하면 닿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균형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을 여러분들하고 다시 한번 상기하고 다른 많은 얘기들을 앞으로 해나가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함께 또 이제 조금 읽어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2장 만남으로서의 보여라 잡혔나? 네, 2장 만남으로서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책은 밑줄을 치다가 제가 그만뒀는데 그 이유는 이렇게 닫히게 되기 때문인데요. 닫힌 부분들 중에서 그나마 몇 군데를 읽어드릴게요. 만남으로서의 존엄성. 모든 인간은 경험의 중심이다. 우리가 타인을 만날 때는 그들의 이야기 안에 변형되지 않은 경험의 진실이 아닌 내적 검열을 거치고 자아상의 이익을 위해 여러 차례 고쳐진 동기들이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만난다. 이 점 때문에 모든 만남은 불안정하고 변동 가능하며
결말이 불투명하다. 타인에게도 나처럼 어둠 속에 잠겨 있어 때로는 평생 동안 만져볼 수 없는 동기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한 사람이 신호나 메시지를 보낸다고 해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신호는 공중에서 혼자만의 메아리가 될 수 있다. 타인이 그것을 인식하고 이해해야만 소통이 가능하다. 인식하기 위해선 누군가의 소통 의지를 알아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것이 자신과 자신의 생각을 향해서 보내는 신호임을 알아야 한다. 신호와 메시지 속에 나에게 이해시키고 싶은 것이 있다는 상대방의 의지가 존재한다는 걸 인식해야 한다. 이제 나는 상대방이 내게 뭔가를 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비로소 만남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 반대다. 먼저 만날 수 있어야 말을 나눌 수 있는 것이다. 먼저 서로의 생각이 교차되는 경험이 없다면 진정한 소통은 이루어질 수 없다. 네, 주체끼리의 만남이라고 하는 소챕터에 있는 내용을 좀 읽어드렸어요. 그렇습니다. 저도 주체, 그리고 여러분도 주체. 저희는 이 21세기의 유튜브라고 하는 이전에 없었고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채널을 통해서 주체 간의 만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이 책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다시 읽으면서 한 번 더 마음속에서 깊이 되뇌었던 문장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만났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날 수 있게 된 대화들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고요. 만남에 실패한 대화들은 안타깝지만 우리에게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속에서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죠. 그리고 요거 하나만 읽어드리기가 좀 아쉬워서 제가 또 조금 이제 다른 부분을 하나 더 찾아두기도 했는데요. 이거는 1장 독립으로서의 존엄성에서 내적 독립 생각하기라고 하는 부분의 발췌인데요. 일단 먼저 좀 읽어드릴게요. 내면의 독립적 존엄성은 그것이 성공하느냐 마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목표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부단한 노력에 있다. 생각을 잘 정리하지 못하거나 종종 실수로 넘어지는 바람에 사고가 홀로 서지 못한다 해도 존엄성은 다치지 않는다. 누구나 생각의 과오를 저지르고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 있다. 주어진 짐이 벅찰 수도 있다. 하지만 존엄성을 뒤엎는 일은 아니다. 시도했다가 실패했을 때가 아니라 아예 시도를 하지 않았을 때 존엄하지 않은 것이다. 생각을 합시다. 생각을 하고 자신의 존엄과 타인의 존엄을 지키며 존엄한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갑자기 급 훈훈해지나요? 네, 너무 식상한 표현이긴 하지만 책 읽기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사실은 여러분하고 같이 읽으려고 사둔 책이 이만큼이나 있는데 이제 그것들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바쁜 일정에 매우 원망스러웠는데요. 날씨 선선해진 만큼 조금이라도 부지런히 다시 여러분들을 만나뵐 수 있는 그런 생각 많은 둘째 언니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절기라 또 감기 걸리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꼭 스카프라도 들고 다니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아마 제가 게스트를 한 분 모시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이번 주 이거 지금 월요일 새벽에 찍고 있는데 언제 업로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의 이번 주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번 주도 생각하는 날들 보내세요. 안녕.